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장종훈 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하의 날씨에 시험 보느라 많이 고생하셨어요. 저도 시험장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LC 시간에 이거 히터 끄길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부 다 따뜻하게 좀 입고 가시고. 그런데 희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시험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이요, 지난 시험과 지지난 시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여러분, 내일 1월 12일 시험이 693점 평점이었고 1월 26일 시험이 679점이었어요. 시험 평점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럼 다음번 이번 시험 평점 어떨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조금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약간 퐁당퐁당 난이도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험에 대한 정보, 오늘 시험에 대한 정보, 논란 문제, 제가 이 총평이라서 여러분들 이거 200문제를 다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그런 질문들 이런 거 있으면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입니다. 해커스 토익이 아니라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여기 자유 게시판 딱 들어오시면 거기 또 전문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오늘 정답 가채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가정답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평균도 얼추 낼 수가 있습니다. 평균을 얼추 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아, 다음 시험 등록해야 되겠다. 아, 안 해도 되겠다. 요걸 이제 느낌이 살짝 오거든요. 거의 정확해요. 그리고 여기에 질문 혹은 정답 입력하시면 오늘 치킨 이벤트도 드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킨 위너 치킨 위너. 이거 우리 오늘 저랑 이제 그 유튜브 총평 같이 진행한 우리 규민 선생님께서 뼈로 준비해 달라고 했거든요. 저도 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뼈치킨. 뼈만 있는 치킨, 뼈치킨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오늘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그 진행했을 때 LC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LC랑 RC는 파7. 요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았다는 게 뭐냐면 얘들이 엄청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될 파트 5와 파트 6는 난이도가 좀 정말 복습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뭐 중하까지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웠으니까 그냥 중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랑 이제 다루는 문제들은 그나마 오늘 시험에서 어렵게 나왔던 것들이니까 오늘 시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파트 5, 6는 중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 한두 문제 그거 빼고는 다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옆 교실에서 우리 상길쌤께서 파7을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찍고 계시니까 조금 이따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저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파트 7 오늘 볼 때. 오늘 파7이 메인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일단 저랑 파트 5, 6 요거 이제 총평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봤던 거 있습니다. 바로 made랑 become입니다. 여러분들 made랑 become이라는 이 친구들을 요 빈칸에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께서 골라보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지금 이거 둘 다 PP 그러니까 과거 분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비동사 다음에는 원래 PP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ing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ing는 보기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국에 BPP를 만들면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야, 너 수동태 어떻게 쓸래? 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made 같은 경우는 타동사고요. become 같은 경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하죠. 하지만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become이라는 친구는 후보에서 지웠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made라는 이 친구가 이 문제의 정답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made라는 친구를 수동태로 썼을 때 뒤에 available이라는 게 무엇으로 들어오느냐 궁금해할 수 있는데 요거는 보통 오형식의 수동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형식의 수동태는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상태에서 수동태로 바꾸는 순간 주어, BPP 그리고 보어가 붙거든요.
요게 이제 여러분 수동태 다음에 보어가 붙는 O형식의 수동태다라는 거겠죠. 이 대표적으로 O형식의 동사들 몇 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정답은 made로서 BPP 다음에 보어가 available 요 놈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주어의 상태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 텀블러들은 어떻게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보통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보통 대부분의 O형식 동사들이고 여러분 이제 O형식 동사들 중에서도 수동태로 자주 나오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친구들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안 그럼 밖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편의점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음료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음료수요? 저기 혹시 맥콜 있나요? 맥콜, make and call, 맥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콜, make and call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는 팝콘입니다. 팝콘. 그래서 falcon find and consider. falcon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료수 맥콜, make and call, 과자 falcon, find and consider. 그래서 바로 요거 외워버리시면 아 맥콜이랑 팝콘은 O형식 그리고 수동태로도 자주 나오는구나 하고 기억을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다음번에 맥콜과 팝콘 드실 때마다 기억하세요. 끝!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daily와 after. 여러분, daily는 뭔가 매일, 매일의라는 표현이잖아요. 요거 이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after 같은 경우는 뭐도 됩니까?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이 commute라는 자동사 있죠? 이 자동사 뒤에 부사 자리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둘 다 문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커뮤트가 출퇴근하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잘 보면 출퇴근을 하는데 from 경기도 후에 출퇴근을 한다가 맞을까요? 안 그러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매번 출퇴근을 한다가 맞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daily 아니겠습니까? daily. 그래서 commute라는 이 자동사랑 잘 어울리는 동사는요. daily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고 정답을 골라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collocation, 연어라고 부르거든요. 단어가 합이 잘 맞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어들을 봤을 때 commute는 daily지 하고 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commute after보다는 commute daily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와야 됩니다. 같이 다니는 단어니까. 아시겠지요? good. 계속 갑니다요, 여러분들. 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free 하고 first. free는 뭐예요? 무료 맞죠? first는 처음인데 자 그렇다면 이것도 어휘 문제니까 trial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trial. 여러분 이 trial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뭐 어떤 의미로 보통 쓰냐면 재판이라는 의미도 쓰고요. 안 그러면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자, 요 재판, 체험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형용사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재판도 되잖아요, 선생님. 첫 번째 체험도 되고요. 그쵸? 근데 공짜 체험도 되잖아요. 맞죠? 공짜 재판은 안 되지만. 근데 지금 이 문장을 한번 잘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 for 3 months라고 되어 있잖아요. 3개월 동안.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험 3개월 동안 이게 아니라 무료 체험 3개월 동안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입에 더 잘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문맥 전체를 살폈을 때 무언가 첫 번째 체험 3개월보다는 무료 체험 3개월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여러분들 무슨 튜브 프리미엄 이런 것도 우리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무료로. 그런 거 이제 free trial 이제 무료 체험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free trial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 이번에는 요 free가 이렇게 이제 정답으로 나왔는데 다음번 시험에는 free 대신에 여러분들 여기 trial 자리를 비울 수 있거든요.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 자리를 비우고 야 뭐를 쓸래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잔 허호 expansion과 decision. 선생님 그러면 이거 문맥으로 풀어야 돼요? 어휘 문제네요. 네 그렇죠. 어휘 문제예요. 지금 잘 보시면 쭉 갈게요. 더 무엇이에요?
of the education business. 이 교육업의 무엇이네요? 요구합니다. 높은 비용과 그리고 talented individual, 재능이 있는 어떤 직원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교육 사업에 무엇이 이렇게 높은 비용과 이렇게 수준이 있는 인력들을 필요로 할까? 교육 사업의 결정일까? 안 그러면 expansion일까? 이게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얼버무리면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세요. 결정이라는 것은 이중적일 수 있어. 예를 들면요, 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늘려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업을 줄이게 되면 이런 인력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니까 이 decision은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expansion으로 나가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확장을 하니까 이런 인력들이나 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더 되는 게 바로 expansion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expansion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원래 이런 토익에서 나오는 어휘 문제들은 오답도 정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고르세요. 아시겠죠? 그냥 얘도 정답 될 것 같네가 아니라 얘가 더 될 것 같다라는 요런 친구들을 반드시 고민을 해서 골라줘야 됩니다. 더 말이 되는 친구를 반드시 고르세요. 아시겠지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난이도 조금 올라가는데 잘 따라와 주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Painted and painting. 이게 무슨 문제냐? 바로 분사. 특히 분사 중에서도 분사 형용사 문제입니다. 분사 형용사로서 지금 하우스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painted는 과거 분사입니다. painting은 현재 분사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게 펜을 쓰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죄송해요. 더 예쁘게 써야 되는데. 자, 수동과 능동의 의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이 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페인트 칠을 했을까, 안 그러면 페인트 칠 당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집은 색칠 당하는 게 맞죠. 집이 여기 있는데 스스로 색칠을 하는 건 웃기고요. 얘는 색칠 당하는 게 맞으니까 과거 분사 painted가 정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분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동작을 하는 것인가 당하는 것인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당했습니다. 색칠 당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painted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가 한 개 더 나오는데 혹시 맞추셨는지 한번 볼까? 파트 6에서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번엔 페인트가 아니라 프린트네요. 프린트. 여러분, 프린트는 출력하다라는 동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분사 형용사 문제로서 잘 보세요. 프린티드는 출력된이에요. 뭐뭐 된, 당한 거죠. 프린팅은요, 출력하는 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요, 사람이라면 출력을 하는 사람이 맞고요. 사물이라면 출력 당하는 게 보통 맞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카피 머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사기가 아니라면 프린팅을 하는 사물은 잘 없잖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브로셔네요. 브로셔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 여기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보통 주는 것들, 책자들을 의미해요. 책자. 자, 그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책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프린트를 할까요? 프린트 당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프린트를 당하는 게 맞는 거죠. 프린트 되어진, 출력되어진 책자다. 정답은 2번에도 A, 과거 분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과거 분사를 이번에도 정답으로 골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쪽은 현재 분사니까. 그리고 간혹 가다가 선생님, 그러면 사물을 꾸며줄 때 무조건 과거 분사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잘 들어요. 사물을 꾸며줄 때 만약에 감정 동사다. 사물을 꾸미는데 감정 동사면 여러분들은 현재 분사를 써주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는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주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말해요. 와우, exciting film.
exciting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excited라고 안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9일 토익 시험 총평을 담당하는 해커스 학원 이상길입니다. 오늘 날씨 추웠죠?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추워서 시험 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핫팩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어잡고서 했는데 다리가 오히려 시렵더라고요. 히터를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리도 시렵고 손도 시려워서 시험에 집중하기 좀 힘들었어요. 겨울에 시험 볼 때는 핫팩 그리고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서 꽁꽁 싸매고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우리 이 총평 강의 보기 전에 아래 주소 나갈 겁니다. 여기 주소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많은 보물 자료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일단 오늘 독해 난이도가 어땠었냐라고 하면 오늘 독해 난이도는 중상인데 여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상에 좀 가깝습니다. 일단은 문제 배치를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배치였어요. 그래서 147번부터 175번까지 싱글 패스지의 배치는 두 문항짜리가 쭉 나오고 세 문항, 네 문항. 우리 이 시험 말고 전 시험에서는 요거 문제 배치가 약간 변형이 있었죠. 앞쪽에 어려운 네 문항짜리가 나갔었는데 이번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체 나트루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트루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건 지문 전체를 다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위에 있는 내용들이 밑에서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즉 패러프레이징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번 시험을 풀 때 되게 좀 힘들었을 거고요. 지문도 좀 낯선 그런 지문들이 나와서 한 번도 안 읽어본 지문 스토리나 스타일이 등장을 해서 그것 때문에 좀 혼동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패러프레이징, 우리 패러프레이징은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선택지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바꿔놓는 건데 여러분들 이 단어는 너무 쉽지 않아요? pay, 지급하다. 지급하다는 쉬운데 이걸 갖다가 defray로 바꿔놓으면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출장을 가게 돼서 사용하게 되는 경비를 우리가 회사에서 페이해 줄 거예요. 이렇게 쉽게 쓰면 되는데 이걸 굳이 defray나 혹은 reimburse, 환급해 주다라고 해놓으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every 3 months, 매 3개월마다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거를 quarterly라고 해놓으면 이런 표현을 모르시는 분들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 시간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이번 시험에서도 싱글 패시지 지나고 나서 나온 처음에 첫 번째 연계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순서대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그냥 나에게 이 문제가 오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답을 다 찾고 뒤로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토익은 165번, 175번에 있는 10문제, 이 단일 지문의 10문제가 뒤에 있는 191번, 200번 트리플 패스죠. 여기보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은 굳이 이 문제의 순서를 지켜서 풀지 마시고 어떻게 푸는 게 좋다? 가끔 문제 배치에서 너무 길거나 읽어보지 않은 지문이 나오면 배치된 순서가 아니라 쉬운 것부터 먼저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176, 180번의 문제를 뒤로 배치하는 것이 꽤 좋은 전략입니다. 이걸 제가 맛있는 거 먼저 먹는 전략이라고, 뷔페에 가서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 이제 동의어 찾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ve란 단어. move란 단어는 원래 동사로는 움직이다 혹은 이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명사로 사용이 되면 움직임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회사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런 move는 이사란 뜻이 아니고 어떤 의미? 움직임이란 뜻으로 사용이 돼서 액션이란 단어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eet. 이 단어 사람을 뒤에 목적으로 쓰면 만나다는 뜻이지만 뒤에 이런 게 와요. needs, 원하는 바, 아니면 demand, 요구하는 바, 아니면 requirement,
이런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이 오면 이럴 때 meet은 만나다는 뜻이 아니라 충족하다는 뜻이고요. 이 meet을 satisfy로 paraphrasing이 아니라 동의어로 찾는 문제는 5, 6에서도 굉장히 잘 납니다. 대체 가능한 표현들이 또 있어요. fulfill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cater to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하나 더 가면 accommodate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이겁니다. realized. 원래 realize는 깨닫다는 뜻인데 이 동의어 찾기 문제를 낼 때 원래 그 단어의 뜻이 사전에 존재하지 않지만 문맥 때문에 독특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동의어 찾기를 낼 때가 있고 이게 난이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자금 마련이 could be realized 될 수 있다. 추가적인 자금 마련이 realize 될 수 있다는 건 이게 뭐야?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고 바꿔 얘기하면 추가적인 자금 마련이 realize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obtained로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어 찾기는 절대로 떠오르는 단어를 바로 1번 의미를 고르면 안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쓰이는지. meet이란 단어가 뒤에 사람이 오면 만나지만 needs나 demand나 requirement랑 쓰이면 충족하다는 뜻인 것처럼 그리고 품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move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 보통 이사하다, 움직이다는 뜻이지만 명사로 사용이 되면 어떤 움직임, 하나의 행동, 행위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문맥 때문에 독특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 realized 같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푸시려면 문장을 많이 읽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주목할 만한 paraphrasing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공원인데 공원에서 공원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캠핑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캠핑을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문구가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캠핑이 will be allowed, 허락되어집니다. in a designated area, 어디에서만 지정된 공간에서만. 이 말은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디에서만 specific, 특정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designated를 specific으로, specific을 designated로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기존에 잘 팔리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응용해서 우리 왜 영화 같은 거나 혹은 우리 OTT에 나오는 시리즈 보면 그 작품이 너무 흥행을 해요. 그럼 스핀오프 시리즈라고 해서 그 약간 새로 따로 이렇게 부 시리즈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도 그런 게 있어요. 이 본 제품이 워낙 잘 팔리니까 거기를 응용을 해서 타겟층을 좀 바꿔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was designed, 기획되어지고 고안되어졌습니다. 요거는 intended란 단어로 바꿔 쓰셔도 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제품은 was adapted. adapt란 단어는 동사로 사용이 되면 뭐 이렇게 원래 영화 같은 것들을 각색하다는 뜻이니까 이게 바뀌다, 변경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hildren을 뭘로? younger market이란 단어로 바꿔서 이 제품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수정되어지고 변경되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그 회사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강연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득이하게 업무 때문에 혹은 출장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도 이 강연을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lecture will be recorded. 강의가 녹화되어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수업이 will be made available.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뭐를 위해서? future viewing.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보지 못해도 나중에 볼 수 있게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되어진다는 건 나중에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설치가 쉬워요. 초보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easy란 단어를 우리는 다르게 바꿔서 셋업이 뭐하다? 자, 이 straightforward란 단어는 원래 사람의 성격과 관련해서 정직하다, 솔직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제품과 관련돼서 사용이 되면 쉽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easy하다, straightforward하다 아니면 effortlessly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effort가 노력이잖아요. 노력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easy를 effortlessly나 straightforward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설명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 integrate, 통합됩니다. 쉽게 다른 tools, 다른 도구들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그램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이 잘 된다라는 건 호환이 잘 된다는 얘기고, 호환이 잘 된다라는 걸 우리는 소프트웨어는 is highly compatible. 이 compatible은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사용이 될 때는 호환이 잘 된다는 뜻이고요. 사람하고 이렇게 사용이 되면 어디 가서나 그냥 두루뭉실하게 잘 어울리고 적응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도 compatible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integrate, easily,를 highly compatible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시험이 어려웠던 겁니다. 내용을 좀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해놓으니까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일일이 나트로 문제로 찾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기존에도 많이 나왔었던 표현입니다. 이 본사 헤드쿼터드, 헤드쿼터드는 어디에 근거지를 두고 본사를 두다는 뜻인데 네덜란드에 있다. 여기 based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아예 메인 오피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요. 어디에 본사를 두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이거는 두 달 연속이 아니라 거의 매달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안 받아요. 공짜예요. 무료예요. 이럴 때 세미나는 공짜다. 프로그램은 will be provided at no charge. cost라는 뜻도 되고요. 우리 무료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complimentary. 이 표현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waive란 단어, waive가 동사로 면제하다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업료가 면제될 것이다라고 할 때 waive란 단어 쓰기도 하고 면제하다라고 할 때 exempt라는 형용사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공짜란 뜻이니까 free, complimentary, waived 된다, exempt, at no charge, at no cost 혹은 뭐 free of charge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어떤 여행사에서 특정 지역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데 자기들 여행 상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가이드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 있었어요. 우리 가이드는 has extensive experience, 아주 경험이 풍부합니다. working with, 누구와 함께 다양한 이 지역에 있는 hospitality businesses. 이 hospitality는 여러분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버는 뭐 호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당, 뭐 이런 요식업들,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산업을 총칭을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가이드들이 지역에 다양한 접객을 하는 업체들과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는 것, 이 가이드들이 이쪽을 되게 잘 알고 있고 지역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이드는 has, 가지고 있어요. wide, 로컬을 regional 이렇게 바꿔놨고요. 풍부한 경험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려웠던 시험이었고, 자, 그 다음에 트러블 슈팅. 우리 컴퓨터에 관련해서 뭐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하거나 키보드가 먹지 않을 때 이거 많이 보죠, 여러분들. 트러블 슈팅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우리 사용하는 컴퓨터에도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한다. problem solving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you will assume. 어떤 사람이 이제 근무를 집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데 계약서를 이제 새로 쓰죠. 재택을 하게 되면. 그런데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assume은 여러분들 추정하다는 뜻이 있지만 1번 뜻으로 뭔가를 추정하다. 그런데 2번 뜻으로 사용이 되면 직책이나 책임이나 아니면 채무를 직책, 책임
혹은 채무, 빚 같은 걸 떠맡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단어는 take on 이렇게 해서 동의어 찾기로 문제를 낸 적도 있었고요. assume 자체를 어휘 문제로 출제를 한 적도 있었더래요. 그래서 you will assume the same functions. 똑같은 네가 업무를 assume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너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업무랑 차이는 없을 것이다. Your duties, 당신의 업무는 will remain unchanged,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의도 파악 문제. I can take care of the rest. 내가 나머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다음 주에 길이 휴가라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점수 잡는 hackers.